팩트체크. 손흥민 캠프 충격. 토트넘 재계약 협의 철회. 무례한 태도. 케인처럼 내년 여름 현금화 매각한다. 이적설 분석.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지난 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 측에 새로운 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손흥민 측은 구단의 협상 철회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 측과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협상 없이 손흥민의 현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준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계약서에 1년 연장 옵션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단이 이를 발동하면 2026년 여름까지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토트넘이 레전드 손흥민을 장기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2025에서 2026 시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4일 영국의 또 다른 매체 텔레그래프도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을 발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손흥민은 2010년 함부르크 성인팀에 합류하며 분데스리가에 데뷔했다. 첫 시즌 때 리그 3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후 두 번째 시즌 땐 리그 12골을 기록하며 독일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의 활약은 이어졌고 2013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었다. 레버쿠젠에서도 그는 탁월한 득점력으로 팀 내 주요 선수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적료는 당시 2,200만 파운드, 약 396억 원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다. 2020에서 2021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해리 케인과 함께 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우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2021년 여름 그는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선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선임되며 구단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32세에 접어든 만큼 토트넘이 그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하기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 물론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주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약 협상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흥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이런 상황서 토트넘은 손흥민 대체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축구계 전체에서 손꼽히는 부자 구단인 토트넘의 짠돌이 근성이 나온 것. 더 부트룸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장기적 대체자로 거론되는 제이미 기튼스, 도르트문트에게 5천만 파운드, 약 901억 원을 요구받았다. 라며 이는 손흥민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라고 전달했다. 한마디로 대체를 위해서 재계약 대신 새 선수 영입에 돈을 쓴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구단 뉴스 출신 마이티 무어가 내부에서 충분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라고 내다봤다. 17세 어린 나이에 토트넘 1군에서 뛰는 무어도 손흥민의 대체자란 뜻이다. 여러모로 토트넘은 손흥민과 관계에서 선을 넘고 있다. 무례한 모습으로 재계약을 금지하고 일방 통보를 하면서 레전드를 무시하면서 대체자나 데려오고 있는 팀.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서 이런 박대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선처럼 토사구팽. 살라. 리버풀과 이별 임박했나. 대체자 이미 등장. 오른쪽 화살표 EPL 가까이 영입 준비 중. 영국의 팀토크는 6일 한국 시각
리버풀이 살라의 후계자로 2명의 후보를 정했다라고 보도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이후 살라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살라는 그간 리버풀의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였다. 지난 2017년 리버풀 합류 이후 매 시즌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맨시티의 엘링 홀란,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팀의 상징적인 공격수로 꾸준히 자리를 지켰다. 리버풀 합류 이후 각종 기록을 휩쓸며 리버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살라는 EPL 골든부트, 득점왕, 만 3회, 2017에서 2018 시즌, 2018에서 2019 시즌, 2021에서 2022 시즌을 차지했고, 2017-2018 시즌에는 EPL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리버풀 통산 득점 3위로 이미 리버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살라가 리버풀을 떠날 듯한 발언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살라는 시즌 초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내게 재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래,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즌 종료 후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발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리버풀은 살라의 인터뷰 이후 재계약을 추진할 것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리버풀이 살라의 잔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었다. 살라의 높은 주급 요구와 함께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자 곧바로 대체자 영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팀토크는 리버풀은 살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후계자를 물색하며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베모가 리버풀 영입 리스트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은베모 영입을 위해서는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약 720억 물결표 900억 원, 위 이적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정 수준의 시세다라고 전했다. 은베모는 프랑스 트로아 유스를 거쳐 트로아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2019에서 2020 시즌 브렌트포드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잉글랜드 무대로 이적한 은베모는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아이반 토니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이번 시즌은 브렌트포드 공격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은베모는 리그 9경기 8득점으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득점력을 과시하며 아스널, 첼시 등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EPL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한 명이다. 우측 윙어로서도 파괴력인 면모를 보여주는 은베모이기에 리버풀은 은베모로 곧바로 살라의 자리를 대체할 계획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렌트포드와 은베모의 계약도 올 시즌이 지나면 1년밖에 남지 않기에 영입도 어렵지 않다. 리버풀이 살라를 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리버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 중 한 명인 살라의 빈자리를 리버풀이 선수 영입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살라를 조금 더 남기는 선택을 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이거 완전 텐하흐, 아약스 출신 수집하던 메뉴. 역사는 반복된다. 아모림, 스포르팅 3인방 영입 요청. 영국 매체, 팀토크는 7일, 한국 시간, 메뉴의 새로운 사령탑 아모림은 곤살로 이나시오, 우스망 디오만데, 빅토르 요케레스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드 트래포드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뉴는 지난 28일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경질했다. 이후 곧바로 아모림과 강력하게 연결되더니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오피셜을 띄웠다.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메뉴 구단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뉴는 아모림이 취업 비자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남자 1군 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그가 구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속팀인 스포르팅에 대한 의무를 다한 뒤 11월 11일 합류할 것이다. 아모림은 2027년 6월까지 구단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다. 1년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메뉴는 알렉스 퍼거슨 경이 팀을 떠난 이후 좀처럼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네로라하는 수많은 명장이 스쳐 지나갔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텐 하흐 또한 처음 메뉴에 합류했을 당시엔 전 유럽이 주목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 시즌 리그 8위, 올 시즌 리그 14위, 경질 당시 기준, 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단지 성적 부진만이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줄기차게 반복된 영입 실패 또한 크나큰 이유였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텐 하흐는 2년 동안 맨유를 지휘하며 약 6억 1680만 파운드, 1조 111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2억 5천만 파운드, 약 4,505억 원을 아약스 출신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다. 안토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타이스 더 리흐트, 누사이르 마즈라위 등이 모두 그의 안목에서 비롯된 이적이다. 이에 아모림이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뒤 스포르팅 선수들을 대거 영입할 경우 텐 하흐의 전례를 따라가는 셈이 된다. 이나시오, 디오만데, 요케레스는 모두 전도유망한 자원이다. 하지만 텐 하흐가 영입했던 선수들도 대부분은 유럽 주요 구단의 러브콜을 받던 재능이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다. 4. 최악의 골 결정력에 질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비난 직면, 유스 출신 FW 판매한다. 이적료 900억 책정.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5일, 한국 시간, 첼시와의 1에서 1 무승부로 팬들의 비난을 받은 후 맨유가 가르나초에 대해 책정한 이적료가 공개됐다. 라고 보도했다. 2020년 10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 입단한 가르나초는 텐 하흐 감독이 처음 부임한 2022-23 시즌부터 기회를 받았다. 가르나초는 해당 시즌 공식전 34경기 5골 5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지난 시즌에는 50경기 10골 5도움으로 준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맨유의 주전 윙어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시즌 퇴보했다. 가르나초는 2024-25 시즌 16경기 6골 4도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첼시전에서 3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골 결정력으로 팬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가르나초에게 처음으로 기회를 준 에릭 텐 하흐 감독은 경질 통보를 받고 구단을 떠났다. 텐 하흐의 후임은 스포르팅 리스본의 후배 아모림 감독이 맡게 됐다. 아모림이 가르나초에게 기회를 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맨유가 가르나초 판매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스포츠 바이블에 의하면 맨유는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을 받으면 가르나초를 보낼 위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C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가르나초와 연결된 바 있다.